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 책사랑방입니다. 과감한 아이디어로 살아 숨쉬는 도시 쿠리치바를 만든 자이메 레르네르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꿈의 생태도시로 만든 전 시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치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를 한번 움직여보는 시장, 군수, 지자체 장이 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오늘은 진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생태 도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2050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서 생활하게 될 거란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많이 모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러한 급속한 도시 개발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 자임의 레르네르 전 시장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브라질의 쿠리치바시는 자이메 레르네르가 건축학 공부를 마친 1960년대만 해도 인구가 50만 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30년 만에 4배인 200만 명으로 불어났대요. 인구가 늘어나자 마구잡이 개발로 도시가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도시 곳곳에 쓰레기도 마구 쌓여있고 도시개발은 오히려 도시를 병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축학을 공부한 자이메는 도시계획연구소를 세워 시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이러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높이 산 브라질의 정부는 겨우 33살인 자이메를 쿠리치바시의 시장으로 임명했어요. 그 당시 브라질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투표 없이 시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이메르 머릿속엔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을 온갖 아이디어가 가득했고 가슴엔 뜨거운 열정이 있었대요. 첫 번째 임무는 대중교통망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대중교통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생각한 거죠. 도시 구석구석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버스 전용 도로를 새로 깔고 새로운 버스를 도입하고 승객들이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계했어요. 2분마다 버스가 온대요. 지하철보다 더 편하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한 버스 회사엔 보조금을 지원하고 버스표를 복권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로 버스 회사의 재정도 보장해 주었대요. 와, 버스만 열심히 타고 다녔을 뿐인데 복권에 당첨됐다고 시민들이 좋아하네요. 버스 요금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주어 내도록 했어요. 덕분에 쿠리치바 시민의 4분의 3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게 되자 연료 소비량도 브라질 평균의 30%로 줄였고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가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며칠 밤을 새며 토론 시간도 가졌다고 해요. 자동으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시스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도시의 문제점과 생태 도시의 건설, 쿠리치바시의 버스 정류장이에요. 멋지네요. 아, 여기가 어느 나라라고요? 브라질. 인구 증가에 따라 산림이 파괴되고 농지가 훼손되며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 문제와 더불어 환경호르몬이나 아토피 등 도시의 질환들도 큰 문제거리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을 다시 복원시켜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찍부터
친환경적 생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쿠리치바시와 스위스의 쭈리히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가 생태 도시 또는 환경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진지 견학 다음에 다녀오세요. 현대식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신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공터를 만들었어요. 유기물은 퇴비로 쓰고 무기물은 재활용으로. 퇴비는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천연 비료라고 안전하다 합니다. 또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사람에게 농산물과 교환해주거나 돈을 주는 녹색 교환 사업을 벌였대요. 이 사업 이후로 쿠리치바 시민의 70% 이상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착실한 나라로 불리는 독일도 겨우 40%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무 심기 사업을 벌였어요. 20년이 지나자 21개가 넘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죠. 자이메 레르네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쿠리치바시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모범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어요. 1990년엔 유엔 환경계획상을 수상하기도 했대요. 또 편리한 버스 환승 체계는 최고의 교통체계라는 평가를 받아 수많은 나라에서 이를 따르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 서울도 우리 시를 따라 시행하고 있대요. 시민들의 99%도 모두 쿠리치바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덕분에 3번이나 시장직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덕분에 쿠리치바시가 지금의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시장. 지금도 자이메 레르네르는 세계의 훌륭한 도시를 돌며 지금의 쿠리치바시보다 더 나은 멋진 미래 도시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 자이메 레르네르. 자이메 레르네르는 쿠리치바에서 태어났어요. 유태인이던 자이메의 부모님은 1933년 쿠리치바로 이사를 했죠. 자이메는 프랑스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파라나 연방대학교 건축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되었으나 건축가가 되고 싶어 다시 학생으로 입학했대요. 1965년 당시 학생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였던 그는 건축학도로서 건축대학 동료들과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생운동을 전개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에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쿠리치바시 도시연구와 도시계획의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더욱 적극적으로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앞장섰고 1971년에는 33살의 나이로 쿠리치바시의 시장에 임명돼 쿠리치바를 꿈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썼어요. 자이메는 쿠리치바에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혁명을 이루었죠. 먼저 물리적 혁명으로는 철저한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해 합리적인 대중교통망을 이룩했어요. 쿠리치바의 도로망은 중앙에 버스 전용 도로를 놓은 시스템으로 시민의 버스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의 주택과 도로망을 보호하려는 깊은 뜻이 숨어있죠. 또 녹색 공간으로 둘러싸인 공업단지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인 혁명을 이루어냈어요. 그 외 교육, 보건, 주택 등 복지 부분의 공공 부분의 투자를 결합해 쿠리치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른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꿈의 도시 쿠리치바에서 배운다. 선생님이 조금 더 들려줄게요. 꿈의 도시 쿠리치바,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약, 자연보호,
대중교통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많은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스위스의 쥐리히시는 13km에 이르는 콘크리트를 뜯어내 자연 그대로의 개천으로 되돌려 놓았고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도 새로운 환경 도시로 떠올랐죠. 국내에서도 쿠리츠바시를 모델로 삼아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디자인 도시 서울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 외에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상암동 평화공원 조성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서울시의 생태도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앞으로 진정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체증 문제와 배기가스, 쓰레기 등의 환경오염 문제, 인구 과밀화 문제 등이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제는 미국의 부통령 엘 고어에 대해서, 오늘은 브라질의 시장 자임의 레르네르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우리 지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과제로 남았네요. 여러분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